한번 얘기해봐야 될 게 대구 북구니까요. 북구 얘기 네.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구 4호선 좀 노선 지금 시행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 4호선을 두고 지금 뭐 명칭부터 노선 차량 방식까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 문제점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홍준표 시장이 추진 중인 이제 4호선에 대한 문제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우선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원래 이 엑스코선은 3호선 그 수성 구민동장역에서 이렇게 연장이 된 연장선이지 이게 4호선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엑스코선이었죠. 예, 예. 예. 제가 알기로 4호선은 도시 외곽으로 따로 노선이 따로 그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엑스코선이 됐다가 정거장역이 새로 이렇게 좀 바뀌면서 4호선으로 이렇게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엑스코선으로 약간 할 때는 10개의 노선이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4호선을 하면서 12개의 12개의 노선으로 노선이요. 노선을 그렇죠. 2개의 노선이 넣는 게 지금 경대역이죠. 경대역하고 대구공고. 예, 예. 경북대 서문 부근에 예, 있는 그 역하고 하고 대구공고 대구공고역. 내거리 예. 거기 연결되면서 그렇죠. 이제 엑스코선에서 대구 지하철 4호선으로 명칭이 네, 완전히 변경이 네. 됐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3호선 연장을 하려고 했던 거기에서 많이 틀어진 거네, 그죠? 그렇죠.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4호선인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3호선 수성구민동장역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이게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우리 방송 시작했을 때 제가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어떤 도시계획, 교통계획이라는 게 큰 어떤 마스터 플랜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왜 급조해가지고 바뀌는 듯한 이런 인상을 시민들한테 심어준다는 거죠. 그것도 대구의 어떤 그 이제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전임 시장이 추구해왔던 이런 어떤 정책들이 어떤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공론화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거 이런 건 정말 좀 문제라고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애초에 시작된 게 뭐냐면은 이 방식을 두고 그러니까 이 엑스코선이든 4호선이든 이 방식을 두고 기존의 3호선에서 있던 모노레일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했다가 이게 또 갑자기 그 AGT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거장역이 뒤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엑스코역이 있었다가 엑스코역이 없어지고 경부대 분목역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그 거대한 분노가 있었고 또 반발이 있었었죠. 근데 예. 지금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이제 명칭 변경이 있었잖아요. 엑스코에서 그렇죠. 4호선으로 갔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일 났거든요. 첫째는 땅값 문제와 연결돼. 땅값 문제는 땅값 문제도 그렇지만 엑스코에서 4호선으로 간다는 건 결국 이걸 홍준표 자신의 지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치적. 치적 문제 하나. 또 하나는 이게 4호선으로 가려면 환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환상역들이. 그렇죠. 이거 네. 환상역 안 생기잖아요. 네. 별도 노선이 돼버린. 별도 노선 별도 돼버려. 노선, 그렇죠. 별도 노선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 되면은 사실 4호선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애매해지잖아요. 이게 네. 사실은 3호선에서 연결되어진 연장선 같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환상역 상관없이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근데 4호선이라 해놓고 노선도 12개밖에 안 되고 환상역도 없고 네. 갑자기 이게 어떤 공청회도 없이 4호선으로 바뀌었다. 예. 결국 이거는 홍준표가 자기 독단적이네. 시장하면서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밖에 안 된다 저는 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그 권영진 시장 시절에 4호선 도시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거는 예. 외곽 도시 순환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트램으로, 트램으로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엑스코선이 4호선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이 없네요. 예, 갑자기 왜 엑스코선이 왜 4호선으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오피니언 리더는 아무도 없다. 이거는 정말 좀 문제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참 홍준표 방식이다. 네. 이거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다가 이거 4호선 한번 바꿔볼까? 윤석열 방식인데 이거는 완전히. 지금 또 원래 옛날 그 경북도청 자리가 네. 지금 본청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예. 상격 이거 별관이 갖고, 본청이 됐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방식이 네.
그 모노레일 지금 3호선이 모노레일 방식이잖아요. 모노레일 네. 방식이 이제 AGT 방식으로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경전철 방식이잖아요. 예. 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생겨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히타치사가 네. 이제 우리가 경정철에 대한 안전 이게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여기 네. 맞출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히타치사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 문제도 있었는데 뭐냐면은 형식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철도법의 그 형식 승인 이게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이 형식 승인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히타치사 입장에서 봐서는 이 형식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렇죠.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기술적인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게 다 이렇게 오픈되게 되니까 유출될 수 유출되니까 못하겠다. 그게 제가 볼 그게, 때는 이제 예. 대구시의 협상의 예. 그렇죠. 문제점이라는 거죠. 지적이 네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요. 여하튼 이게 모노레일 방식에서 AGT로 바뀌면서 생겨지는 문제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게 도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노레일이 교각 위에 올라간다 네. 하더라도 이게 폭이 좁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게 한 한 노선만 한 노선만이고 이겨서, 그다음에 예. 중간은 뚫려져 뚫려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1조건이나 이런 거는 조망권에 문제가 예, 없죠.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별로 답답함이 없어요. 살짝 좀 답답해요. 지금 답답하긴 3호선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예, 그나마 상대적인 거니까. 볼만은 하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AGT 방식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각도 더 두꺼워지고 이게 더 올라가서 8m 도로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경전철이니까 2층 도로가 하나 생긴다고 바퀴가 두 개로 가야 되니까 모노레일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더 넓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예. 네, 더 넓어지고 8m 도로가 하나 생긴다고 봅니다. 2층 도로가 하나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1층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지하가 되겠네. 지하실이 되잖아. 1층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대구 공고 사거리에서 대연로죠. 경대교 사이에 그 도로는 사실 구도심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 다른 되게 좁겠다. 지역보다 굉장히 그럼 좁습니다. 다 덮이겠네요. 완전히. 그죠, 다 덮인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그 옆에 그 뭐 일조권이라든가 일조권. 상가라든가 여기는 거의 뭐 도로 결빙 제가 상상하기에 죽음의 도시가 되지 도로 않을까. 결빙 문제도 생기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도로 응달되고 하면은 그죠. 당연하죠. 밑쪽 다 결빙이 예. 되고 아 이거 완전 히 대란이 나겠는데. 그래서 도시 미관 그다음에 또 소음 이 문제. 소음 문제 이 AGT 방식 또 고무바퀴가 아니고 또 철제 철제 방식이잖아요. 방식으로 한다 하잖아. 그럼 소음 문제. 이 그 소음 문제를 문제를 이제 또 해소하려면 또 방음벽, 그렇죠. 방음벽 때문에 도시 이제 진짜 그렇죠. 이야. 원가가 되는 사실은 이 방식 AGT 방식은 타 시도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타 시도는 거의 도심을 지날 때는 지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을 지날 때는 지상하고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AGT 방식이 아니면 이게 뭐 대구시는 히타치사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AGT로 바꿨다 하는데 그럼 AGT 방식 외에 뭐 대안들이 있는가요? 혹시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면 대안들이 사실 뭐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하던 모노레일 방식을 다시 이제 채택을 하려면은 그 형식 승인이라는 그 절차를 또 밟아야 이제는 되죠. 그법 법 개정. 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쉽게 말해서 예. 예타 면제 비슷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해야 문제가 지금 를 해야 되는데 그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또 언젠가 우리 3호선 저 차량이 이제 만료 시점이 또 오는 거죠. 26년인가? 2030년 정도인가? 2030년. 제가 이건 자세히 보지는 네. 대략 그 못했는데 정도 이게 시즌쯤 되면은 다시 그 형식 승인을 받아서 안전 승인 그렇죠. 같은 거다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막 예를 들어 30년이 내구성이라면은 그러면은 30년 되는 시점에 다시 안전 점검을 받아서 연장을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 없앨 것인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도 사실 남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나요? 만들면 안 되나? 지금 독보적으로 이 그 히타치사가 이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AGT 방식을 많이 쓰고 AGT 방식 만들 수 있다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노레일 완전 우리나라 못 만드는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음 문제라든지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못 그걸 만드는 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술을 안 주네 일본이. 그 아니, 딱 근데 잡고 있는구나. 이것도 네. 좀 웃기는 게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게 저기 3호선 모노레일 만들 때도 네. 이것도 만들어야 되냐 말느냐 논란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많았고 안전성 문제도 있었고 그때 지하철 사고 한참 터졌을 때 이거 뭐 참사 나면 어떻게 벌써 다 할 수 그렇죠. 있느냐 여러 가지 예. 문제 있어가 도입을 했었던 건데 어차피 도입이 된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거를 다시 이거를 노노레일 한다고 그랬을 때 논란이 또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그렇죠. 시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갖고 있는 AGT 방식을 우리가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대구시가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심을 지날 때는 지하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야 이런 됩니다, 문제가 사실은. 있으면 이제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렇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으면 네. 좋겠네요. 근데 이제 홍준표는 자기 임기 내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하려고 하겠네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복현 오거리입니다. 지금 복현 오거리 그 고가도로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없어야 되겠네. 되니까. 그럼 그 고가도로 위에 또 지금 그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거의 놀이동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롤러코스터 하거든요. 되는 거죠. 예. 아 이렇게 두 번 회전을 해야 되네요. 진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고가도로 위에 또 도로가 위로 생기는 그러니까 거죠. 예. 이래 가서 이래 가야 되네. 예. 어우 롤러코스터. 좋은데. 그런 발상을 이렇게 이야 이런 발상은 진짜 아니, 그래서 술 먹다가 농담으로 그래서 나올 이제 발상이지. 이런 얘기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복현 오거리도 문제가 됩니다. 대연동도 문제가 되지만 복현 오거리도 문제가 됩니다. 야 우리는 이제 윤석열도 탄핵은 해야 되겠지만 홍준표 탄핵을 먼저 해야 되겠다. 아니, 이거는. 그래서 홍준표가 이거 사실은 얘기- 예산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교통 문제는 우리가 진짜 먼 훗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계획을 그렇죠.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중에 우리가 교각을 세워서 도심 한가운데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또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한 30년 후에 그게 흉물이 된다. 도심 미관에 문제가 됐다. 그럼 이걸 또 부셔서 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부시는 비용도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지금은 가장 좋은 대안은 그 외곽은 AGT로 가되 그렇죠. 도심은 지하로 가는 지하로 방식이고 가든지. 그게 예, 예. 지금은 가장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긴 한데 그렇게 현실적인 되면 문제죠. 사업비가 또 늘잖아요. 예. 사업비가 늘면 또 재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또 이러면 또 그렇죠. 공청회 거쳐야 돼. 네. 지금 뭐 사업비가 경대역 생기고 대공구역 생기고 그리고 원래 그 농지에다가 차량 기지 둘러야 했는데 그것도 안 그것도 돼가지고 그렇죠. 또 다른 예산이 문제. 더 늘어서 다시 지금 뭐 네.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타에서 15% 이상이 더 추가가 되면은 무산이 된다 하더라고. 근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렇죠. 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대구시의 어떤 교통 문제, 교통 체증, 그다음에 시민들의 안전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교통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 아니면 이게 막 핵심인 거죠. 사실은. 처음처럼 그죠 연장선으로 해서 이렇게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이게 뭐 4호선 돼 가지고 방식을 달래 가지고 그 4호선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지금 공청회 2번 했잖아요. 공청회 한 번하고 주민 설명회 두 번. 주민 설명 2번 하고 예, 공청회 다 한 참석해 번 하고. 보셨잖아요. 예, 참석했었죠. 현장 분위기는 어때였어요? 아니, 그 공청회 처음 공청회 갔을 때 주민들의 이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는 엑스코선이었잖아요. 엑스코 여기 없는 엑스코선. 그다음에 경북대를 지나간다 했는데 경북대를 지나가지 않은 경북대. 그래요. 위원장이 한 번쯤 이거- 하셔야죠. 너가 찍었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이제 했었고 그 반발이 조금 이제 이렇게 먹혀들여서 아마 이제 그래서 엑스코 경북대역하고 역도 엑스코역 생기고 생기고 경북대역이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차피 다 미봉책이고 미봉책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이거를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4호선 필요합니까? 4호선 필요하죠. 어떻게 왜 필요하죠? 4호선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그 월드컵 경기장 있는 그쪽으로는 사실 그 버스가 가끔 한두 대 지나가고 거기는 거의 자동차가 아니면은 그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예, 불편합니다. 그쪽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는 그 지금 3호선 그 법물역에서 또 우리 그 월드컵 경기장 쪽으로 해가지고 혁신도시가 있는 곳까지 뭐가 하나 생긴다고. 원래 4호선이 그쪽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원한대로 그렇게 연장을 해가 그래 뻗어 나가면 되는데 예. 왜 뜬금없이 북구 쪽으로 해가지고 4호선 엑스코선 그러니까 왜 문제가 그걸 왜 하냐고 뭐냐면 문제 내 문제가 말은. 뭐냐면 이 엑스코선이 4호선으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둔갑을 했는데 노선을 말씀대로라면 연장을 하고 뻗어 나가서 그렇게 네. 연장해가지고 소외된 곳을 갖다 연장해가 하면 되는데 왜 뜬금없이 이제 대구 저거 엑스코로 해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경대로 지나가고 북견으로 지나 그러게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이유는 많죠. 그거는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교통이 다니면 많으니까. 다른 대안책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대안을 안 하고 꼭 이거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대안이 뭐 있을 것 같아요. 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현재 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트램이라는 거 충분히 쓸 수 근데 해가지고 이제 그거 용하면 또 되는 그 건데. 도심 한가운데 또 그 좁은 도로에 또 트램 설치도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그 트램을 설치하려면 대연동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가 그쪽은, 문제가 네. 많이 돼요. 그래서 트램이 설치되려면 최소 왕복 8차선 이상 될 때 트램이 들어서는 예. 거지. 그래서 또 예. 대안으로 사실은 그 대연동 그쪽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금 그 신도극장 있죠. 옛날 신도극장. 예. 그 옛날 그 신도극장. 외곽 예, 지금 그 신천 그쪽으로 동로 돌아서 쪽으로, 동로 해서 쪽으로. 동로 쪽으로 해서 경대교 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하면은 또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트램이나 뭐 경전철을 할 거냐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버스 노선 있잖아요. 예. 얘를 한 번 더 정비해 보는 게 또 그러니까. 해결법이지 않나요? 기존에 있는 꼭 교통을 가지고 대구는 예. 버스가 지금 제일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의 버스도 뭐 노선 안 된다 할 바에는 차라리 그쪽 노선을 작은 버스를 통해 가지고 조금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주면. 근데 뭐 경전철이 있거나 지하철이 있으면 편리하긴 해요. 예, 뭐 편리하죠. 차 막히고 이런 밀리지 거 않고 뭐. 편리하긴 그렇죠. 한데 무리해서 안 굳이 되는 그럴 곳을 필요는 이렇게 그래서 할 필요가 사실은 있나? 이 이제 그 뭐 지하철이든 지상철이든 이 노선은 어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정거장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그렇죠, 맞아요. 지역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어떤 그 교통 그 계획이 나와주는 게 맞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심은 지하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지하로 가야죠. 저는 사실은. 지상철 저 사무소 있잖아요. 예. 마음에 안 든다. 저것도 내 마음에 들고 한다를 떠나서 저는 진짜 흉물처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면 아, 근데 저거 사실은 3호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그 모노레일을 교통순환으로 쓰고 있는 데가 대구의 3호선이 유일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대구의 3호선은 랜드마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고 잘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꾸 타보니 처음 탈 때는 아 이거 뭐야 이거 저는 약간 편리한 이제 건 사실이에요. 편리한 건 놀이동산 사실인데. 기구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자꾸 타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편리한 건 사실인데 도심을 그러니까 외곽지는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더라도 좀 도심 통과할 때는 좀 다른 지화했으면 방향으로. 어떻겠나라는 그런 좀 뭐 그게- 물론 돈이 많이 들었겠지만 그게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 다른 시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독 대구만 음. 예, 교각을 세워서 하겠다는데도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뭐 눈에 띄어서 좋은 건지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모르겠는데 뭔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뭐 건축물 단기적으로 뭔가를 빨리 이루려는 그런 그렇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애초에 3호선을 만들 때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분기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것도 안 분기선을 만들었죠.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심플하게 3호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걸 이제 시간 연장을 해서 단축.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네, 뭐 문제가 탈이 되는 나는 거예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뭐 권영진도 그렇고 다들 시작하는 머리가 다 그렇고 서울에 또 오세훈이 또 뭐 저거 하늘공원에다가 뭐 대형 관람차 만든다고 또 영국 가가지고 생각하고 뭐 수상버스 만든다고 생 난리 부르시는데 딱 그 짝이에요 지금 홍준표 하는 게 보면. 제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그 서울에 혁신파크가 있더라고요. 그 은평구에 있는데 예. 그 뒤에 인왕산이 보이면서 경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 또 건물이 다 낮아요. 예. 근데 그 안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청년센터라든가 거기에 다 집적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정원도 잘 꾸며놨고 이렇게 숲속이더라고. 그래서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서 되게 좋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그 관계하시는 분이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거기를 또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해서 또 몇십 층 건물을 짓겠다라고 공약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국힘의 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건물 올리는 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랜드마크라는 개념 자체를 좀 다시 새로이 해야 돼요. 세계적으로 가보면 랜드마크가 어디 그 건물이 랜드마크가 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거의 쉽게 말하면은 뭐 선진국 아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다 건물 세워서 그러니까요. 랜드마크를 만들지 선진국 가보면 건물들이 랜드마크 되는 데 없어요. 공원 이런 곳이 다 랜드마크지. 예, 두바이 같은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야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두바이를 무시하나? 예? 두바이를 무시하나? 무시할 수도 있지 뭐. 왜 무시해 두바이를? 예? 아유, 나 오늘 두바이 좋아하는데. 4호선 이거 갖고도 거의 뭐 3, 40분이 지난 거.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4호선은 진짜 뭐 위원장님은 북구니까 더 이게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 그 4호선이 갑자기 4호선 됐는데 이 엑스코선이 북구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수성구, 동구, 북구 세 개 구역이 같이 걸쳐져 가네요.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4호선으로 이제 둔갑을 했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중요한 역은 다 북구에 있으니 예, 이- 아니 엑스코도 엑스코도, 많으니까. 엑스코도 그렇고 경대도 그렇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것도 문제예요.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 파티마 병원 그다음에 엑스코. 공고 사거리까지 그 이어지는 길이 그 길로 오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대구시에서 발표한 그렇죠. 그 4호선이 그러면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동대구역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대구의 랜드마크입니다. 그 동대구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또 교각이 세워져서 나무 그 다 이- 죽이겠네. 나무 다 죽이겠죠. 예, 예. 그 진짜 나무 잘 심어놨는데. 예, 나무 잘 그게- 심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구의 도심이 나무가 참 잘 그렇죠. 심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는 도시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 우리 도시 우리 대구의 예. 기온이 낮아진 많이 거예요. 그렇죠. 예. 2, 3도씩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더운 도시에서 그 탈피를 네. 한 거거든요. 그 조혜영 시장 때 심어놨다 하더라고요. 예. 거기가 그냥 잘 심었지. 국힘 시장 중에서는 참 그래도 나무를 잘 그런데 심어놨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렇게 2층 도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다시 예, 어떻게 될 건지 좀 눈에 보이시죠? 네, 예. 눈에 눈 안 보여요. 안 눈에 보이는데. 선하죠. 예, 눈에 선해요. 시원할 것 같은데 눈에 시원할 것 같은데 겨울에는 밑에가 춥고 여름에는 후석지근하고 뭐 그렇게 사실은 됐거든요. 이거는 대구 시민들이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해야 많이 되거든요.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네. 선진국쯤 되면 아, 선진국이었어요? 우리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진국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예. 그래도 뭐 대통령은 후진국이지만 우리 뭐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 아니겠어요? 선진국에 받들었으면 교통을 한다 했을 때는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편리성보다는 이제는 이제 환경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요. 환경사고 예, 예. 도시미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리성만 계속 추구하는 나라들은 그냥 후진국 되는 거예요.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 되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아까 동대구로 랜드마크다. 그럼 랜드마크를 해치지 않으면서 이제 편리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다음에 되는데 맞아요. 거기에 안전성. 그렇죠. 예, 그래 가야 안전성.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뚫어 놓고 편리성만 생각하고 해석하면 이게 말하자면은 돈에 끼워 맞추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예, 돈에 끼워 맞추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인터뷰를 들어봐도 그 도시국장 하시는 말이 인터뷰를 할 때 하는 말이 그거야. 돈 1,100억 네. 줄였다. 예산. 1,100억 그럼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돈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거는 건데. 진짜 옛날 우리 못 살 때 그게 이야기고 장기적으로 뭔가 지금 성과를- 우리나라는 1,10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안정성과 환경 이걸 이제 고민해야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공해 심해지는데 500억이다. 근데 공해 깨끗해지는데 1,500억이다. 깨끗해지는 1,500으로 가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죠. 이게 지금 또 나중에 일조권, 교통체증, 그다음에 도로 결빙, 소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년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부실 때 저는 30년, 10년 뒤에 부서요. 이거 10년 뒤에 부실 되면. 때 이거 부실 때 또 그 많은 그 공해와 환경 오염 그다음에 또 그 건설 쓰레기. 그 쓰레기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하나로 사회적 비용이 더 추가되면서 그럼요. 이제 돈이 더 들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돈을 아낀다 그러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이 노선 아직 시행된 거 아니니까 좀 더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좀 더 마르게 했으면 근데 이제 좋겠다 이 싶어요. 노선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노선은 확정.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사업비 그것만 오케이 하면은 그렇죠. 시작할 것 같은데 2025년부터 예. 이제 근데 기재부가 시작한다라고 승인할까? 한다고 이게 봅니다. 기재부가 할까? 그거 좀 두고 기재부가 지금 안 하면 12로 한다 그랬거든. 11호로 하겠다 그랬거든. 봐야 돼. 지금 대구 공항하고 지금 돈 들어갈 게 숱하네.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그런데 생각이고. 아니 신청사도 그 뭐 예산이 없어서 대구시에 부채가 많아서 일부를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신청사 짓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대구 12로 이걸 또 하겠다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뭐 같은데요. 홍준표 시장 훔쳐놓은 돈이 있겠죠. 뭐 아무튼